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특히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면 정말 이제 뭐 칼이 난무하는 거고 재건축 전문 사기꾼도 있는 거고 이 정도 되면은 이런 거를 거르는 능력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기꾼이 넘친다.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이런 옥과 석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은 소비자들, 시민들이 가져야 되는 거다. 뭐 구도심 인구 문제가 단순하게 뭐 수도권 집중만은 아니고 지역 도시들이 예전 방식으로 자꾸 신도시 만드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망가진 거고, 그래서 구도심의 빈집이 늘어난 건 좋은데 그러면 임대료 떨어뜨리면 되지 않냐인데 여전히 임대료 안 떨어뜨리고 있다.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그것도 문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여성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라. 그러려면 일자리 많이 만들고 특히 고위직 반반해라. 고위직 전부 남자가 차지하고는 여성들은 이게 뭐 험한 일만 시켜놓고 이렇게 뭐 복사니 그러면서 남녀 평등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다 떠난다. 평등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가라 그래도 안 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싫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민인데, 제가 지금 녹화하기 이틀 전쯤이죠. 화성 서부 지역에서 아리셀이라는 1차 전지 업체가 화재가 나가지고 사망사고가 났는데 20여 명이 전부 외국인이었다는 거. 그게 현재입니다. 다인종 국가 한국의 산업재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보여드립니다. 최근에 화성에서 한 3군데 정도 사고가 큰 게 났어요. 최근에 난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아리셀인데 지도를 켰습니다. 흔히 여러분 화성할 때 하면 이제 동탄 얘기만 떠오르잖아요. 동탄 요 동쪽 끝에 있는 동그라미입니다. 여기. 아리셀은 서쪽 반대편에 있는 서신면이란 데예요. 전곡항이라고 있고 궁평항이라고 근처에 있고 옛날에 시랜드 참사가 근처였어요. 거기서 났던 데고, 여기는 염전도 있고 어촌마을입니다. 그리고 가보면은 문헌학자의 현대한국 답사기라는 책에서 화성시 얘기하면서 이 근처 얘기 사진을 찍었는데 외국인 청년과 한국인 노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화성도 그런 거예요. 뭐 의성, 의령 이런 농촌이나 김해 같은 저 비수도권 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구 100만은 올해 화성이 넘어갔는데 그 승리시급의 도시도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사진은 뭐냐면 KN 로지스틱스라고 지난해 말 5월 초 사이에 화학물질, 유해물질 보존업체인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 끄다가 물이 넘쳐가지고 오염물질이 강에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성인데 평택에 딱 붙어있는 화성, 참 좋은 이웃이죠. 그래서 물은 다 평택에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하나는 비봉면이라는 데인데 비봉이나 봉담은 신도시 유명합니다. 근데 거기 삼표레미콘이 있는데 여기가 채석장이었어요. 채석장 사업을 끝내고 나면 복원시켜야 되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돈이 아까우니까 이거를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겠다고. 그럼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업체가. 복원 의무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봉담이나 비봉에 아파트 분양받아 가시면서 이런 거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주의하시라는 얘기를 지난번 책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도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까 유해물질이 강으로 흘러든 문제가 일어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라는 데인데 그 지도 주변을 펴면은 새파래요. 전부 다 공장 굴뚝인 거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화성 동탄물은 알 수 없는 드넓은 화성이 있고 그 지역에는 공장, 뭐 농촌, 어촌이 다 펼쳐져 있고 상당 부분을 외국인이 돌리고 있다. 그게 한국 현실이다. 대도시 핵심부에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으면 이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 현실인 겁니다. 그 현실이 우연찮게도 이번 화재 사고로 드러난 거죠. 지금 사진이 그 유해물질이 흘러가지 않도록 뚝으로 막아놨다가 뚝을 무너뜨리고 물을 흘려보낸 직후의 사진입니다. 보면은 앞으로 서해선 열차가 보이고 상수원 보호구역 보존하라, 오염된 관리천 조소관 정상화 촉구한다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그리고 이제 화성시 양감면 근처에 정남면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공업단지인데 가보면은 길가에 어떤 게 걸려있냐면 화성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한국어 능력시험 교육 수강생 모집 해가지고 4개국 언어로 안내문에 써 있습니다. 화성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 임장 가셔가지고 동탄만 쑥 들려본 다음에 화성 이런 데다라고 말하는 건 참 현실을 안 본다는 거죠. 용인 보면서도 수지만 본다거나 하면 그 드넓은 처인구 그 반도체 업체 들어오는 그 지역을 모르고 있는 건 거고, 기흥이나 수지하고는 다른 용인이 있는 거고. 늘 말씀드리죠. 어딘 이렇다 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평택은 이렇다, 서울은 이렇다. 정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가봐야 돼요. 방금 보여드린 정남면에 대해서 부동산 앱에서 봤어요. 그 있잖아요. 뭐 호재 있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난 신도시나 수원비행장 이전 등 개발 호재로 투자 매력이 넘친다. 화성 수원비행장 이전은 멀었습니다. 돼도 5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지난 신도시 여기 한적 관계도 없는 데고 그냥 막 던져요. 부동산 업자분들하고도 잘 마치 지내고 연락도 하고 지내는데 참 보면은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특히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면 정말 이제 칼이 난무하는 거고 뭐 재건축 전문 사기꾼도 있는 거고, 참 이 정도 되면은 이런 거를 거르는 능력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기꾼이 넘친다.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이런 진과 옥과 석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은 소비자들, 시민들이 가져야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거르려면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늘 강조하지만 저는 한국의 모든 부동산이 다 문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를 건 거르고 남는 나머지는 경제 논리에 따라서 이제 법적으로나 경영 경제적으로 분석하시면 된다. 거기부터는 입지 분석 전문가들을 찾아가시라. 근데 그 전에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다. 저는 원래 다른 데도 출발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입니다. 평택이나 화성의 반도체, 안성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점점 지금 전기하고 물렉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독일의 테슬라 공장 만들려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미국 서부도 그렇고 전기와 물을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점점 정말 기본이라 생각하는 전기물이라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력망, 한국 전력망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보면은 이 파란 선이 765 킬로볼트죠. 이게 깔리는 데가 대규모 기업들, 전력을 먹는 기업들이 들어올 라인들인 거예요. 신서산, 신한성, 신가평, 신태백. 그리고 남쪽은 신고리라든지 지금 이번에 좀 원전도 추가 건설 들어가죠. 거기부터 경남까지 올라가는 대구로 가는 건데 동남부 지역의 원자력 벨트에서 대구나 구미로 가는 라인을 송전탑을 깔려다가 사단이 난 게 밀양 사태인 거죠. 이 이후로 고압 송전망을 만드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당진 고덕 HVDC가 준공이 됐습니다. 11년 걸렸어요. 원래 계획보다. 근데 이게 되면서 충남 서해안 지역에 화력발전소들이 많아요. 한국 전체의 절반입니다. 이 전력을 평택이나 화성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충남도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우리는 슈퍼을이라고. 반도체 공장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물은 팔당 댐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전기는 자기들이 공급하는 거다. 그리고 반도체조차도 한때 경기도 특산품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아산 천안이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경기도 서남부와 충남의 공생관계인 거고 그러면서 지금 다음 달에 이제 이 방송되는 게 아마 7월 초인가요? 이번 달에 충남도지사분하고 경기도도지사분이 같이 맺을 MOU인 거죠. 아산만 베이밸리. 제가 볼 때는 이게 웬만하면 GTX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토건 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2050년까지 한국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쪽 충남 측하고 제가 운영하는 개인 채널에서도 홍보 영상도 찍었는데 그 제안 오기 전부터 이미 전 주목했었고 그래서 이번 책에서 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같이 보시면은 이 중간 부분이 뭐냐면 미래 한국이 탄생하고 있는 땅, 화성, 평택, 천안, 아산. 한번 가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도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위성사진 보시라고 제발. 그냥 그래픽 지도 말고. 한번 켜보면 느낌이 와요. 끝없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쪽 가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갈 때마다 아파트가 쑥쑥 솟아나요. 옛날에 반세기 전에 영동 개발 때 이랬던 거고 일기 신도시 때 그랬고 논한복판에 도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당진이 그러고 천안, 아산이 그렇습니다. 안 가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임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임장이란 말을 꺼내기 전에 답사할 때부터 투자가들 중에 눈 밝은 분들이 제 답사 책들을 봤던 게 그런 거였던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보면 아파트만 보잖아요. 딱 그 차로 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보면 땅의 실체가 안 보이는 거고 정말 두루두루 둘러다녀야지 실체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작업을 좀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투자가분하고도 같이 답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 다니시는 못하니까 제가 대신 다녀드리고 있고 이렇게 방송이라든지 제 개인 유튜브 채널도 있잖아요. 매일 답사 영상 올리고 있는. 보시다 보면은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경기 동남부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려면 전기와 물이 중요한데 지금 전기가 대단히 문제인 상태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를 우스갯소리긴 한데 나중에 정 안 되면은 SK니 LG니 삼성이니 공장 옆에다가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빌 게이츠가 밀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소형 원자력 발전소잖아요. 정말 장난 아니고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강원도 영월에 다녀왔는데 가는 중간에 영월군 산솔면 녹전이라는 데에서 사진 하나 찍었어요. 흔한 산촌 풍경인데 송전탑이 이렇게 있는. 여러분들은 집에 있다가 놀러 갈 때 뭐 동해를 가거나 할 때 그냥 쓱 가잖아요. 간선도로로. 그러다 보면은 그냥 높은 데 도로 만들고 그냥 산이 있구나 한데 지나가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산 위에 보면은 송전탑이 있어요. 그게 그리드라는 책에서 하는 얘기죠. 친구가 어디 미국의 풍경을 보여주는데 이 친구는 송전탑을 안 보고 있더라. 사실 이거는 그리드의 풍경이었다라는 거였죠. 한국이 그래요. 제가 이 사진을 제 개인 유튜브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참 아름다운 풍경인데 송전탑이 흉물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한 분의 집의 전기는 이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런 나라죠. 산업국가인 겁니다. 전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게 너무나도 전형적인 한국의 풍경인 겁니다. 이 전기들이 빨리 더 연결돼야지 화성이든 평택이든 안성이든 천안, 아산이든 발전소를 돌릴 반도체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나다니실 때 그냥 무심히 가지 마시고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전력망이 완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강원도 동해안 쪽에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는 놀리고 있어요. 이게 한전이 수력 원자력 이쪽에서 전기를 안 사는 겁니다. 보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한국남부발전 3척 빗드림본부 그리고 3척 블루파워인데 이렇게 해서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든 다음에 전기를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보낼 수가 없으니. 그리드가 중요한 건데 지금 그리드를 만드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데 주민과 무조건 누르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하든 해야 되는데 한국의 정치권은 메가시티 보듯이 무책임하게 던지기만 하고 이런 정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다는 게 제 솔직한 감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총선을 바라보면서도 느꼈던 무력감이었던 거예요. 점점 더 자기 임기만 보고 있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열화 버전만 나오고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이 안 나오고 있다. 그거를 저는 이 전력망을 보면서 느끼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또 한동안 지역 다니신 분 아시겠지만 양수발전소 건설 가지고 난리였습니다. 양수발전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이 남으면은 처치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 물을 끌어올려뒀다가 아직 전기가 부족하면 내려보내는 거죠. 일종의 배터리인 거죠. 그것도 그리드 보면 잘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를 유치하는 문제로 봉화, 영양, 금산 이런 데가 정말 피 터지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보시다시피 금산군의 방울이라는 데가 됐어요. 근데 여기 그 전에 이제 난리였고 봉화라든지 근데 이 지역 방울이를 보고 있으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좀 당황스러운 말씀하시던데 보겠습니다. 양수발전소가 들어섬에 따라 고용 인력에 따른 인구 증가, 인근의 수려한 금광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지금 다 이거 믿고 지금 양수발전소 유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봉화 갔을 때도 양수발전소로 떡상하자 이러고 있더라고요. 발전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 인구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이거 고용 인구도.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로 절박한 거죠.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문제가. 하지만 이렇게 해서 호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겁니다. 양수발전소는. 하지만 지방 소멸 위기 극복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양강 댐 만들었다고 극복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대청댐 만들어서 옥천은 도시화가 중단돼 버렸거든요. 이게 현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고 그 안타까움을 어필해가지고 지금 뭐 보상금 따내거나 해야지 지방소멸과 관계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얘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옆에 이제 친한 업자나 토건업자가 뭐 하자 그러면 이제 찌르면 전체 내놓는 거고 그런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통 문제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참 지금 완성 포화잖아요. 그래서 제2서해안고속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제2서해대교라든지 그중에 당진 광명고속도로가 꽤 중요하다고 좀 봤는데 제2서해대교까지 해서 이게 예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도로공사에서 만든 고속도로 안내입니다. 어떻게든지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택부터 해가지고 익산까지 가는 라인도 만들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보시면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당진에도 갈라져가지고 서산에 대상공단이라고 있고 당진 성문 쪽에도 산단이 있고 또 현대제철이라든지 많은 공업시설이 있는데 여기가 도로교통도 좀 안 좋고 철도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자꾸 깔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자꾸 떨어지고 그래요. 철도도로 도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지하화할 거면은 여기 이런 걸 만드는 게 맞다는 거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해야 한다라는 주장보다는 정책 위반자들은 그렇게 볼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근데 아마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런 데 쓸 돈을 막아가지고 자기 동네에 지하화를 하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하고 행정이 따로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행정은 그런 거 무릅쓰고 국가 대결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집 앞에 철도가 지하화되는 거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을 거고 여러분 집 앞에 없는 철도가 지하철로 깔리길 바란다는 거는 그렇게 바라다가는 영원히 안 깔릴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대전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김포 지하철 같은 문제가 골드라인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인 얘기는 드렸고 한국도시 미래에서 고가로 철도를 놨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대도시인데 어떻게 지하로 하냐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사단이 났어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라고 부산하고 김해 창원이 있는 철도인데 이것도 고가로 놨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하로 놓다가 바닷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준공률 99%에서 몇 년째 멈춰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올해 개통하는 건데 그런 돈으로 이런 걸 돌릴 거기 때문에 지하화를 무조건 믿지 마시고 지하화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나 업자들을 너무 믿지 마시라. 그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두 번 합니다. 네, 7월, 9월 두 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돌이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 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 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 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